네, 진법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이제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2진수끼리 더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이렇게 두 수를 더하면은 우리 덧셈 10진수에서 덧셈 했을 때처럼 하면 더해지죠. 이 뺄셈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 뺄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사람들이 궁리하다가 음수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를 더하자.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도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리를 해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첫 번째로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양수가 있으면 이진수로 음수는 맨 앞에 1을 붙이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비트로 숫자를 표현한다고 하면 0001은 숫자 1이죠. 플러스 1. 그럼 음수를 표현할 때에는 맨 앞에 이 비트를 1로 시작하는 거는 음수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럼 얘는 이제 0으로 시작하니까 양수죠. 그래서 1이 되고요. 얘는 1로 시작하니까 뒤에 001은 1이잖아요. 값이 절대값 1. 그래서 빼기 1을 하자. 자, 요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0이 돼줘야 되는데 이진수에서 이렇게 더하면 1010이 돼서 0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수라는 숫자를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1의 보수라는 어떤 그 방식입니다. 원스 컴플리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음의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플러스 123이 10진수로 123이 2진수로 표현하면은 0, 111, 101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23은 어떡할 거냐? 그냥 단순 무식하게 플러스 123에서 0이었던 거는 1로 바꾸고요. 1이었던 거는 0을 바꾸자. 그럼 이게 결국은 1, 0, 0, 0, 0, 1, 0,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좋아질까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1은 이제 0, 0, 0, 1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빼기 1은 0과 1을 반전시키면 1, 1, 1,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더하게 되면은 1, 1, 1이 되죠. 이걸 우리가 0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니까 0, 0, 0, 0도 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1, 1, 1, 1도 0으로 표현해서 결국은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그러니까 1, 1, 1, 1이 마이너스 0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0이 이제 두 개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수와 음수를 더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계산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이진수로 음수를 표현할 때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요렇게 하면 모든 연산도 깔끔해지고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0이 두 개가 존재했던 문제도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의 보수라는 방법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면 양의 123은 그 이진수로 표현하면 0111, 1011이 되죠. 이 숫자를 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 아까랑 같아요. 0은 1로, 1은 0으로 쫙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가 1, 0, 0, 0, 0, 1, 0, 0이 되죠. 0, 1, 0, 0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1을 더해주자. 그래서 1의 보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숫자 1을 그냥 더하자. 그럼 이제 100이 플러스 123이 빼기 12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가 좋아졌느냐? 아까 나왔던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를 더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숫자 덧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에서 빼서 하는 게 아니라 빼는 쪽을 음수로 바꿔줘서 그거를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음수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싸이의 강남 스타일 2012년 7월 발표된 이후에 유튜브 조회수가 이제 그 당시 굉장히 기록적으로 큰 숫자를 기록하게 됐죠. 자, 이게 유튜브가 그 당시에 숫자를 32비트 정수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32비트에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의 정수값과 최소의 음의 정수값은 32비트를 쓰게 되면 빼기 요 숫자부터 플러스 요 숫자까지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보다도 더 큰 거죠. 이게 21억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21억 건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했느냐? 32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는 정수를 표현했던 거를 64비트로 표현하는 걸로 뭐 시스템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64비트로 만들게 되면 최대 양의 정수 값은 922경 32비트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는 최대 조회수가 64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까지 922경번 조회가 된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진법을 변환하는 함수가 파이썬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편하게. 자, bin 우리 앞에서 한번 썼었죠. 그래서 x가 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convert an integer number to a binary st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티저 숫자, 그러니까 이 x가 정수 숫자라는 거죠. 이 x가 정수 숫자여야 되고요. 데이터 타입이. 그럼 그 녀석이 주어지면 bin 함수는 그 숫자를 binary string, 그러니까 뭐 1001 이런 식의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뭐 비슷하게 10진수를 8진수로 변환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OCT, 옥탈의 약자겠죠. 이건 위에 건 바이너리고요. 그러니까 2진수, 8진수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고요. 16진수를 변환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헥스, 이제 헥사가 저희가 16진수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요 함수 안에 들어오는 입력값 x자리에 인티저, 정수가 들어오게 되면 걔를 로워 케이스, 그러니까 소문자의 16진수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맨 앞은 OX를 붙인다. 그래서 10진수로 255라는 정수를 헥스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OX, 헥사를 표현하고 FF, 이게 스트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FF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F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6진수로 숫자를 표현을 하게 되면요. 0부터 15까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16진수 같은 경우는 16진수 같은 거는 한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 게 0, 1, 2 해서 9까지 가고요. 10 대신에 A를 씁니다. 왜냐하면 10은 10,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기호로서 표현하기 위해 이게 10이 되고요. 11, 12, 13, 14, 15까지 가게 되고요. 결국 0부터 15까지 표현이 되니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진수는 0하고 1로만 표현이 되고요. 그죠? 그럼 8진수는 0, 1, 2 해서 7까지가 표현이 돼서 경우의 수가 8개가 되죠. 컴퓨터에서 FFFF를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이 F가 의미하는 게 16진수를 표현했을 때 얘는 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가 16가지이기 때문에 4비트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4승에서 16까지 16가지의 경우수가 표현이 되고요. 8진수는 8개니까 2의 3승이니까 얘는 3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진수는 하나의 디짓을 표현하는 게 1비트면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2의 0,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컴퓨터를 하다가 FFF를 많이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진법 변환하는 것도 실습을 직접 해봐야 되죠. 자, 진법 변환하는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프린트 함수를 주로 어떻게 많이 썼냐 하면은 뭐 hell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링 하나를 출력하는 데 많이 썼었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d라고 하면요, 이 %가 여기서는 나머지 연산자가 아니고요,
%d가 하나로 붙여져서 요 프린트의 요 위치에 뒤에서 알려줄 데시멀, 그러니까 십진수를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다가 뭘 넣어주냐면요, 또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요, 우리가 2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0을 x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x를 20으로 해볼게요. 자, 이러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20이라고 요 %d 자리에 뒤에서 알려줄 숫자, 그러니까 x가 지금 숫자죠. 그 숫자를 십진수로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두 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d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걸 %s로 하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큰 따옴표 안에 %s, %d가 있잖아요. 뒤에서 알려줄 스트링을 여기에 넣고 뒤에서 알려줄 숫자를 여기다 넣어라. 순서대로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순서대로 여기에 우리가 가령 a는 hello라고 하게 되면요, a, x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 앞에 %s 자리에 요 a라고 하는 녀석의 a 스트링이죠. 얘를 스트링으로 인식해라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x를 20이니까 숫자 x를 데시멀 십진수로 인식해라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예제를 왜 보여줬냐면 지금 우리가 진법 변환할 때 요 실습 코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프린트 함수를 써서 %d is %s in binary, 그러니까 요 숫자는 요거예요. 이진수로 하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x가 2017 3301이 되고요. 이거 누군가의 학번인 것 같네요. 자, 이제 학번이지만 얘를 지금 숫자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이런 숫자, 큰 숫자인 거죠. 큰 숫자를 데시멀 십진수로 넣고요. 그 녀석을 바이너리 함수를 넣어서 걔의 이진수로 표현된 스트링으로 바꾸라는 거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다 손으로 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이너리로는 0b, 0b라는 게 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스트링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스트링이 0b로 시작을 하죠.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올 스트링이 얘가 이진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옥탈 함수를 쓰게 되면 8진수로 0, 5 해서 이 숫자가 8진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8진수니까 표현하는 디짓은 0부터 7까지가 최대 나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헥사데시멀로 해서 헥스 값을 넣게 돼서 16진수로는 이런 숫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반대에 해당하는 함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앞에서 10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바꾸는 거랬잖아요. 얘는 2진수나 8진수나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함수를 쓰냐면 int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우리 int 함수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int가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은 앞에서 뭐 y는 213, 요거 스트링이죠. 숫자 213이 아닙니다. 213이라고 하는 스트링인데 얘를 우리가 인티저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int 한 다음에 y를 넣어주면 스트링 213이 숫자인 213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거죠. 앞에서는 int 함수를 그냥 요도령만 썼는데 요 int 함수에다가 인자가 두 개 들어가게 되면, 인자라는 거는 함수에 들어갈 인풋 값을 얘기합니다. xb 또는 xo, xh, 이게 b가 바이너리로 바꿔라, 옥탈로 2진수란 뜻이 되고요. 얘는 8진수란 뜻이 되고요. 얘는 16진수라는 뜻이 됩니다. 자, 좀 잘못 설명했네요. 지금 xb는 변수 이름이고요. int xb, 2 하게 되면은 요 변수는 2진수인데 걔를 10진수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XO라는 게 팔진수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팔진수 스트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걔를 정수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XH라는 변수는 지금 스트링인데 16진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걔를 10진수로 바꿔서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int 함수에 의해서 요 20173301이라는 요 숫자로 우리가 10진수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 학습, 심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니까 2의 제곱승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요.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비트고 0과 1이 표현이 되고요.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안 흐르면 0으로 표현을 하고요.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량은 000부터 111까지 2의 3승의 정보량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시중 서점에 보면은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시어리 이런 책들이 있는데, 요 비트로 표현하는 정보량에 대한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n비트가 주어지면 2의 n승의 서로 다른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8비트는 우리가 1바이트라 그래서 특별한 단위로 묶죠. 8개의 비트를 1바이트라 그러고 0에서 255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우리 앞에서 아스키 테이블 나왔었죠. 아스키 테이블은 7비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128개의 우리 키보드 자판에 있는 문자들을 식별해 줄 수 있는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32비트 운영체제는 2의 32승까지 인식이 가능하고요. 아까 싸이의 조회수 얘기가 나왔었죠. 64비트 운영체제는 2의 64승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10비트는 2의 10승이고요. 얘가 1024인데 우리 컴퓨터 하는 분야에서는 이거를 킬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가는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그러니까 2의 20승이 되죠. 100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가 다음에 기가죠. 2의 30승이 됩니다. 2의 30승은 대략이 아니 정확하게는 이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억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고요. 기가 다음에는 32비트는 그래서 우리가 4기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비트 윈도우 7 옛날 운영체제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아무리 붙여도 얘가 4GB밖에 인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32비트 최대로 큰 숫자가 요 4기가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메모리는 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비트에 대한 건 아니고요.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할게요. 100일 후는 무슨 요일일까요? 자,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죠? 그러면은 7일 후에는 일요일이 되겠죠. 그죠? 6일 후에는 토요일이 될 거고요. 그쵸? 8일 후에는 하나 더 가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이걸 알아맞히는 간단한 계산식을 쓰는 겁니다. 코딩으로. 한 줄이면 될 거예요. 자, 힌트는 7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나머지 연산자가 뭐였죠? 파이썬에서. 나머지 연산자는 파이썬에서 %였습니다. 그쵸? %가 나머지 연산자였죠. 가령 x는 10이라고 한다면 퍼센트 연산자를 해서 x % 7로 하게 되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이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일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숙제는 뭐냐면 오늘이 일요일이면 지금 오늘부터 1억 일 후에는 무슨 요일일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하나겠죠. 그거를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봐서 계산하는 코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1억 일 후가 무슨 요일인지를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